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뽑는 2022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비영리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 해 동안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SNS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2022년 3분기 기탁금을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기탁금은 국민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획정위원 9명을 위촉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인 2023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재윤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부영 변호사, 장선아 대전대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 교수, 최현선 명지대 교수, 홍재우 인제대 부교수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 8명과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총 9명을 획정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는 매년 SNS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정해 부문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선정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영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뽑는 2022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고객이나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찾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영리 공공부문에 참가해 올해 SNS 활용 지수를 통한 정량 평가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데 신경을 썼는데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더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정확하고 유익한 선거 정보를 제공드리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해 1월, 4월, 7월, 10월에 각 정당에 지급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4일 2022년도 3분기 기탁금 모금액을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에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4일, 7월부터 9월까지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2022년도 3분기 기탁금
2,306만 5,460원을 6개 정당에 배분해 지급했습니다. 2022년도 3분기 정당별 기탁금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1,104만여 원, 국민의힘 995만여 원, 정의당 156만여 원, 기본소득당 17,410원, 시대전환 16,980원, 민생당 46만여 원입니다. 기탁금 기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에 직접 기탁하거나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선거나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단어의 의미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선거 키워드 시간에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진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감자칩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민주주의 용어들을 모아서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최영 아나운서는 오늘의 키워드인 감자칩 민주주의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국선거방송 뉴스를 진행하면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들을 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감자칩 민주주의란 단어는 또 처음 들어봐요. 어떤 뜻이죠? 네, 이 감자칩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소파에 앉아 감자칩을 먹으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자칩을 먹으면서 정치에 참여한다고요?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대통령 후보의 유세나 토론을 TV로 보고 지지자를 결정하고 인터넷으로 정치 참여가 가능해진 것을 의미하는 말이 감자칩 민주주의입니다. 이 용어는 1960년대에 사용됐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존 F 케네디 후보와 리처드 닉슨 후보가 1960년 최초로 TV 토론회를 벌이면서 유권자들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 TV 토론회가 생기면서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정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이 감자칩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네, 감자칩 민주주의란 용어가 민주주의의 한 단계 발전을 의미하는 말이었네요. 그럼 또 다른 생소한 용어가 또 있을까요? 네, 수기 민주주의란 용어도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수기라는 단어가 깊이 생각해 충분히 의논한다는 뜻이니까 민주주의를 위해 충분히 의논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네, 역시 뉴스 진행자다운 실력입니다. 이 수기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특정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주체가 시민이라는 겁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공개 토론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이 수기 토론은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데 큰 의의가 있고 수기 토론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기 민주주의에서 꼭 갖춰야 할 것들이 있나요? 네, 이 수기 민주주의에서는 참여자 간의 평등이 꼭 필요합니다. 이 개인마다 생각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고 토론 주제에 대한 정보도 모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 수기 토론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수기 민주주의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수기 경청회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수기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론조사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이 공론조사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통된 의견을 의미하는 공론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공론조사를 수기형 여론조사라고도 합니다. 네, 수기 민주주의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만큼 토론하는 과정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용어를 알아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용어는 단순 다수대표제입니다. 다수대표제는 여러 후보자 중에서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인 건 알고 있는데요. 이 단순 다수대표제는 또 다른 건가요? 네, 이 다수대표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적 결정 방식 중 하나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다수대표제는 크게 단순 다수대표제와 절대 다수대표제로 나뉘는데요. 단순 다수대표제는 득표수와 관계없이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을 선출하는 걸 말하고, 절대 다수대표제는 과반수 또는 일정 수 이상의 표를 확보한 사람을 선출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는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득표수와 관계없이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을 선출하는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 다수대표제는 당선자 결정 방식이 쉽고 간편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반수 이하로 당선될 경우 대표성이 떨어지며 사표, 즉 죽음표가 많고 이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소파에 앉아서 감자칩을 먹으며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비유한 감자칩 민주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수기가 중심이 되는 수기 민주주의, 또 여러 명의 후보자 중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대표로 선출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까지 생소한 민주주의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키워드로 우리의 상식을 키워줄지 기대가 됩니다. 김진아 아나운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함께 청년 정치인 초청 2022년 대학생 정치참여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청년 정치인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실시된 이번 연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청주시 의원과 국민의힘 이유키 충청북도 의원 등 2명의 현직 청년 정치인이 특별 강사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에게 선거와 정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와 노하우를 전달하고 강연에 이어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기념관에서 도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내가 만드는 역사 속 민주주의 선거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역사 속 민주주의는 청소년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충남선관위와 독립기념관이 함께 기획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선거와 민주주의 개념에 의해 독립운동가의 생애학습과 해당 인물을 가상후보자로 한 선거 공약 만들기, 가상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투개표 체험 등 초중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공감형 교육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유권자 참여 제작 웹툰 열린 결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경남 선관위가 제작한 웹툰 왜 유권자인가를 보고 결말이 비어있는 부분을 완성하는 것으로 미래 유권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10월 20일까지 경남 선관위 메일로 1인당 2편 이내로 접수할 수 있으며 A4 용지 2매 이내 웹툰 15건 내외 분량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 중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작 4편을 선정, 총 7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 중구 영종도에 거주하고 있고요. 나이는 34살입니다. 그리고 현재 바둑학원을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 여러분들 다 이렇게 화점 차지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여기서는 날일자 걸침이라는 걸 둬야 돼요. 붙이면 져쳐라. 바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주의가 산만해서 바둑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전국대회를 4번을 우승을 하였고요. 랭킹이 좋았을 때는 아마 랭킹 7위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천 대표 선수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 바둑협회 부회장직도 역임을 하면서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이 8년 차인데요. 26살 제자도 있고 이제 20살이 갓 된 제자도 있는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지대 바둑학과를 들어가서 학교 생활도 하고 바둑을 배워서 본인이 손해봤다는 얘기는 듣고 있진 않거든요. 몇 수 앞을 생각해야 되고 둬야 되는 바둑처럼 인생의 앞에서도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름답다라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1989년도에 이창호 구단이 10억을 벌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야구 선동열 선수가 1년에 1억을 벌었을 텐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판세가 되게 차이가 났었는데 그 순간에 저희 프로 야구계는 관중들을 위해서 변화를 하였고 바둑은 그때와 지금과 동일하게 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시대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둑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개 나올 때까지만 줄 거야. 10개. 알겠지? 이거 어떻게 살릴까? 그렇지. 너무 잘했어. 잡으러 가자. 그렇지. 나에게 선거는 이 사람을 뽑았을 때 과연 지역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그런 것이 저의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행력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들께 보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